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초강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가격리를 거부한 입도객을 공항에서 바로 출도 조치하는가 하면 해외를 다녀온 모든 입도객을 상대로 진단검사도 의무화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입도객들이 제주공항에서 출도 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 격리돼야 한다는 말에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격리 조치를 거부해 입도 3시간 만에 김포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쉬러 왔는데 그렇게 제약을 두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약간의 좀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생 그 관련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검역을 국경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2주 안에 해외를 다녀온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오는 5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7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1시간가량 집을 나간 47살 남성이 형사 고발된 데 이어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80대 할머니도 지인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답답해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초강수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 제주도가 이달 안에 자체 지급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등 도움이 절박한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안에 제주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부보다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자체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정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해 중복 지원은 피하고 지원 횟수는 늘릴 계획입니다.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면서 제주도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 방침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라인 수업 시범 운영 현장을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이 없는 텅 빈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컴퓨터에 설치된 카메라를 보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역사 수업 PT 자료를 미리 화면에 띄우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대화창에는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며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다 보니 매끄럽지 않은 해프닝도 생깁니다. 음량이 안 나온다고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는 9일 고3과 중3 학생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제주에서도 온라인 수업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수학과 국어, 역사 3개 과목의 고등학교 교사 10명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표정이나 반응을 한눈에 볼 수 없어 한계를 느낍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편인데 실시간으로 그런 반응을 이제 읽기가 조금 힘드니까 또 처음 수업해보는 거기도 하니까 이제 어색한 측면이 있었죠. 30개가 넘는 교과 과목을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0학급이 있다면 1반부터 10반까지의 월화수목 금요일 시간표가 각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전부 다 온라인 수업을 하기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긴 합니다. 게다가 쌍방향 원격 수업은 IT 기반을 갖춘 일부 학교에서만 가능한 상황.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대다수 학교들이 교사가 미리 만든 수업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과제 제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이것들을 학교급별 또는 교과 특성에 맞게 어느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두 가지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학생들이 학습권도 보장하고 온라인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마다 IT 기반 구축이 완벽하지 않은 데다 교사의 온라인 수업 숙련도에 따라 교육의 질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어린이집 488곳의 휴원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하고 모든 원아들을 대상으로 종일 긴급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합니다. 현재 긴급 보육 아동은 전체의 52%인 11,700여 명입니다. 선거구별 국회의원 출마 후보를 알아보는 후보가 궁금하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김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기호 1번은 당내 경선을 이기고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입니다. 오영훈 후보는 올해 51살, 현역 의원으로 재산 신고액은 4억 8천만 원. 학생 시절 4.3 학생 운동을 하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집시법 위반 전과가 생겼고 1993년 특별 사면됐습니다. 2002년 도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뒤 2006년부터는 연달아 도의원에 당선됐고 지난 총선에 첫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기호 2번은 지난 총선에서 오영훈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입니다. 현직 변호사인 부상일 후보는 올해 48살로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 간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재산신고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2008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김우남 전 의원에게 3천여 표 차이로 지난 총선에서는 오영훈 의원에게 2천여 표 차로 아쉽게 낙마해 4년 만에 재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호 7번은 민중당 강은주 후보. 올해 50살에 민중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내고 있으며 재산신고액은 1억 7천만 원. 2014년과 2018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기호 8번은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운영 후보로 올해 47살에 외식업체 대표 출신으로 재산신고액은 마이너스 9천만 원, 상해와 폭행 전과가 한 건 있고 기호 9번은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 올해 62살이며 대명교통대표이사와 한나라당 부총재로 재산신고액은 3억 2천만 원에 노동조합법 위반과 주거침입, 절도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7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석사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측은 오 후보의 2003년 제주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1995년 고려대 기업개발연구원의 학술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40여 곳에 이르고 표절 검사 사이트 검사에서도 표절률이 27%로 나왔다며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후보는 연구 윤리지침이 제정되기 17년 전에 쓰여진 논문으로 당시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선거구의 정의당 고병수 후보, 제주시 을선거구의 민중당 강은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기득권 정치를 거부하고 진보 정치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는 진보 정당들을 지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유족들이 아직도 진상규명이 멀었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고하게 학살된 희생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3 72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세 번째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희생자 유해 발굴 문제를 조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3 당시 정뚜르 비행장으로 불렸고
지금은 제주공항 보조 활주로로 활용되는 남북 활주로 인근 지역입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불순 분자로 몰려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제주 북부 지역 예비검속자 300여 명은 이곳에 안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장에 가보니까 텅 비었다는 거죠. 조그마한 데란 그 유치장이. 그런데 그 경찰관이 얘기하기를 이제 어제 저녁에 공항에 다 끌려가서 죽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에서는 2007년부터 380여 구의 유해가 발굴돼 130여 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북부 예비 검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서귀포 지역 예비 검속자와 1949년 군법회의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참 시신을 찾아서 양지 바른 곳에 가서 화장을 해서 묻더라도 그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우리 유족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른 제주공항 내 안매장 추정 지역은 5군데. 3군데는 항공기가 주로 다니는 동서활주로와 가까워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제 공사했던 그 인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뼈들을 봤었다라는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력한 지점은 그 동서활주로 그 부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4.3 희생자 14,000여 명의 25%인 3,600여 명은 이처럼 유해를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 유해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추가 발굴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혹시라도 유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유족들은 지금도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70여 년 동안 고통을 강요해온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의무일 것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하는 4.3 해원 방사 탑재가 오늘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제주 4.3 도민연대 주최로 열린 방사 탑재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수용인 등 4.3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했습니다. 4.3 해원 방사탑은 1998년 4.3 50주년을 맞아 제주 도민들이 하나씩 모은 돌을 쌓아 세워졌으며 매해 4월 1일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여야는 마지막 기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적 총선 후보들은 여야를 떠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면 여야가 힘을 합쳐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일 등이 묻은 의류로 인해 건조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주시 1도 2동 45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셀프 빨래방에서 세탁과 건조 작업이 마무리된 기계 안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세탁물은 피부관리업체에서 사용했던 오일 등이 묻은 수건과 담요로 건조기 내 열과 반응에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봄나물 채취객이 하루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제주시 표선면 가시리 목장에서 고사리와 달래 등 봄나물을 캐던 76살 신모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0여 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선 지 11시간 만에 신 씨를 발견했으며 신 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